알프스 터널 오후 2시 47분. 스위스행 국제 열차가 멈췄을 때 처음에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고타르드 터널 아니었거든. 알프스를 관통하는 57km짜리 긴 터널.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터널. 불도 꺼지고 에어컨도 멈췄지. 여름이었어. 7월 중순. 밖은 시원했지만 터널 안은 달랐어. 아마 신호 대기일 거예요. 옆자리 영국인 관광객이 그렇게 말했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 나도 그냥 창밖을 보고 있었어. 터널 벽만 보이는 어두운 풍경. 나는 데이비드. 한국계 미국인이야.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고 있어. 유럽 배낭여행 중이었지. 밀라노에서 취리히로 가는 길. 그런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기차는 움직이지 않았어.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영어. 여러 언어가 뒤섞였지. 무슨 일이죠? 독일 할머니가 물었어. 모르겠어요. 이탈리아 커플이 대답했어. 승무원을 찾았지만 우리가 탄 7호차에는 아무도 없었어. 실례합니다. 승무원은 어디 있나요? 한 프랑스 남자가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 15분쯤 지났을 때 앞쪽 객차에서 사람들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 불이야. 불. 화재야. 불이에요. 여러 언어로 불이라는 단어가 외쳐졌어. 심장이 철렁했어.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섰어. 완전한 패닉이었지. 다들 뒤쪽으로 우리 객차 쪽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어. 프랑스 가족, 독일 대학생들, 일본인 관광객들, 스페인 노부부. 최소 60명은 됐을 거야. 7호차에. 나는 본능적으로 비상구를 찾았어. 맨 뒤쪽으로 갔지. 빨간 비상문이 있었거든. 손잡이를 잡아당겼어. 안 열렸어. 다시 시도했어. 여전히 안 열렸어. 잠겨 있었어. 전자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던 거야. 도와주세요. 누가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사람들이 소리쳤어.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 앞쪽에서. 검은 연기. 독일 할머니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일본인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 그때 한 남자가 앞에서 달려왔어. 이탈리아인으로 보였어. 30대 초반. 기차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 승무원이었어. 승무원들이 다 대피했어요. 앞쪽으로 빠져나갔어요. 우리만 남았어요. 그가 영어로 외쳤어. 그리고 이탈리아어로도 반복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객차 안이 아수라장이 됐어.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우릴 버리고 갔다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 프랑스 여성이 히스테리를 부렸고 독일 남자는 창문을 주먹으로 쳤어. 나는 이상하게 침착해졌어. 군대 경험이 있었거든. 미 해병대. 이라크에 있었어. 위급한 상황에서는 패닉하면 안 돼. 그게 생존의 첫 번째 규칙이야.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 말 내가 소리쳤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 다들 자기 언어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으니까. 나는 근처 좌석 위로 올라갔어. 그리고 최대한 크게 소리쳤어. 멈추세요. 제 말 들어보세요. 살고 싶으면 들으세요. 몇 명이 나를 쳐다봤어. 저는 전직 해병대원입니다. 뭘 해야 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움직여야 해요. 알아들으시죠? 이탈리아인 승무원이 내 말을 이탈리아어로 통역해줬어.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통역을 시작했어. 침착하세요. 패닉은 불보다 빨리 사람을 죽입니다. 나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 둘째, 저 문을 부숴야 합니다. 비상구가 잠겨 있지만 우리가 부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어. 셋째, 입을 젖은 천으로 막으세요. 연기가 진짜 위험합니다. 프랑스 여성이 물병을 꺼냈어. 다른 사람들도 따라했지.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 시간이 없었어. 남자분들 문 부수는 걸 도와주세요. 여자분들 천을 적셔서 나눠주세요. 아이들은 바닥에 낮게 엎드리세요. 나는 문 쪽으로 갔어. 독일 남자 셋과 이탈리아 청년 둘이 따라왔어. 같이 찹시다. 셋에. 하나, 둘, 셋. 우리는 동시에 문을 걷어찼어. 문이 조금 흔들렸어. 하지만 안 열렸어.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찼어. 여전히 안 열렸어. 뒤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 일본인 엄마가 아이를 달래고 있었어. 연기가 우리 객차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 한 번 더. 더 세게. 나는 온 힘을 다해 문을 찼어. 쾅. 금속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어. 다시. 쾅. 문이 조금 열렸어. 5cm 정도. 거의 다 됐어요. 한 번 더. 이번에는 우리 6명 모두 어깨로 들이받았어. 콰당. 문이 열렸어. 차갑고 신선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어. 터널 공기였지만 그래도 연기보단 나았어. 됐어요. 열렸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어. 좋아요.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순서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노인분들 먼저. 그 다음 여성분들. 그 다음 남성분들. 밀지 마세요. 한 명씩. 나는 문 앞에 섰어. 이탈리아 승무원이 옆에 섰고. 제가 내려드릴게요. 높이가 2m 정도 됩니다. 조심하세요. 일본인 엄마가 먼저 아이를 안고 왔어. 제가 받을게요. 나는 아이를 받아서 조심스럽게 터널 바닥으로 내려줬어. 그리고 엄마도 내려줬어. 독일 할머니가 다음이었어. 다리를 절고 있었어. 천천히 하세요, 할머니. 안 떨어뜨릴게요. 한 명씩 내려보냈어. 그런데 연기가 점점 더 심해졌어. 앞쪽에서 불길이 보이기 시작했어. 빨리요.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사람들이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어. 45명, 10명, 55명. 거의 다 내려갔어. 그때 폭발음이 들렸어. 쾅. 객차 전체가 흔들렸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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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사람들이 뛰어내렸어. 나와 이탈리아 승무원만 남았어. 당신 먼저 가세요. 소리쳤어. 아니요, 당신이 먼저. 전 훈련 받았어요. 같이 갑시다. 우리는 동시에 뛰어내렸어. 터널 바닥에 착지하는 순간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났어. 불길이 7호차를 집어삼켰어. 60명의 승객들이 터널 벽을 따라 출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어. 어둠 속에서, 연기 속에서. 하지만 살아 있었어. 우리 모두. 터널은 끝이 없어 보였어. 57km. 우리는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 중간쯤? 아니면 더 깊숙한 곳? 함께 가요. 앞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나는 계속 소리쳤어. 목소리가 터널에 울렸지. 사람들은 한 줄로 걷고 있었어. 휴대폰 불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어. 하지만 배터리가 문제였어. 배터리를 아껴요. 3명당 1명만 불 켜세요. 독일 대학생이 내 말을 독일어로, 프랑스 남자가 프랑스어로 전달했어. 일본인 엄마는 아이를 등에 업고 있었어. 아이는 잠들어 있었어. 쇼크 때문인지 아니면 피곤해서인지. 얼마나 더 걸어야 할까요? 이탈리아 승무원 마르코가 물었어. 그의 이름을 이제 알게 됐어. 모르겠어요. 아마 20km? 어쩌면 더? 맙소사. 하지만 해낼 겁니다. 해내야만 해요. 독일 할머니 잉해가 뒤처지기 시작했어. 다리가 안 좋았거든. 저는 못 가겠어요. 그녀가 주저앉았어. 한 독일 청년이 다가갔어. 할머니, 제가 업을게요. 안 돼, 너는 못. 할 수 있어요. 자, 오세요. 그는 할머니를 업었어. 할머니는 울먹였지만 감사하다고 말했어. 우리는 계속 걸었어. 10분, 20분, 30분. 시간 감각을 잃어갔어. 터널 안은 시간이 없는 곳 같았어. 그때 누군가 쓰러졌어. 프랑스 남자였어. 40대 후반. 심장이 안 좋았나 봐. 도와주세요. 쓰러졌어요. 그의 아내가 소리쳤어. 나는 달려갔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 하나, 둘, 셋. 30. 인공호흡. 다시 압박. 사람들이 둘러섰어. 조용히 지켜봤어. 제발. 제발. 나는 계속 압박했어. 1분. 2분. 그가 기침을 했어. 눈을 떴어. 숨 쉬어요. 아내가 울면서 그를 안았어. 나는 땀을 닦았어. 손이 떨리고 있었어. 계속 가야 해요. 걸을 수 있어요? 네. 예.
해볼게요. 두 명의 스페인 남자가 그를 부축했어.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 1시간쯤 지났을까? 앞쪽에서 불빛이 보였어. 봐요. 빛이에요. 불빛이야. 빛. 사람들이 소리쳤어.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또 다른 기차였어. 화물 기차. 멈춰 있었어. 왜 멈춰 있죠? 마르코가 물었어. 아마 우리랑 같은 이유일 거예요. 터널 시스템이 고장 난 거죠. 우리는 기차를 지나쳐 갔어. 그리고 계속 걸었어. 발이 아팠어. 다리가 저렸어. 목이 말랐어. 일본인 엄마가 물병을 꺼냈어. 나눠요. 그녀는 물을 조금씩 나눠줬어. 우리 모두에게. 60명이서 500ml 물병 하나를. 한 모금씩. 그게 전부였어. 2시간쯤 지났을 때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어. 피곤해요. 배고파요. 집에 가고 싶어요. 부모들이 달랬지만 아이들은 지쳐 있었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나는 알지 못했어.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하지만 희망을 잃으면 안 됐어. 3시간째. 독일 청년이 할머니를 업고 있었는데 그가 비틀거렸어. 도움이 필요해요. 스페인 노신사가 나섰어. 내가 교대할게. 하지만 할아버지는 나 늙었지 약하지 않아. 이리 줘봐. 그들은 할머니를 교대로 업었어. 사람들이 서로 돕기 시작했어. 프랑스 여성이 이탈리아 아이를 안아줬어. 독일 남자가 일본인 가방을 들어줬어. 우리는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같은 마음이었어. 살아남아야 한다는 마음. 4시간째. 휴대폰 불빛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어. 배터리가 다 됐어. 어둠이 점점 더 깊어졌어. 계속 걸어요. 발소리를 따라가세요. 우리는 소리에 의지해 걸었어. 발소리, 숨소리, 기침소리. 그때 마르코가 소리쳤어. 바람이 느껴져요. 바람이 느껴졌어. 신선한 공기. 출구가 가까워요. 사람들이 다시 힘을 냈어. 걸음이 빨라졌어. 그리고 빛이 보였어. 진짜 빛. 터널 끝의 빛. 해냈어요. 해냈어.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어. 기쁨의 눈물. 안도의 눈물. 우리는 빛을 향해 뛰었어. 60명 모두. 그리고 마침내 터널 밖으로 나왔어. 알프스 산맥. 푸른 하늘. 신선한 공기. 사람들이 땅에 주저앉았어. 울고 웃고 기도했어. 나도 무릎을 꿇었어. 살아 있었어. 우리 모두. 터널 밖 비상대피소에 구조대가 도착한 건 우리가 나온 지 30분 후였어.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어. 구급차 사이렌도. 스위스 적십자, 경찰, 소방관들이 우르르 몰려왔어. 맙소사. 모두 살아있어요. 한 독일어권 구조대원이 소리쳤어. 그들은 우리가 모두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대. 기차 기관사가 보고했던 거야. 7호차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생존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승무원은? 기관사는? 나는 소리쳤어. 경찰관이 나를 진정시키려 했어. 손님 진정하세요. 먼저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안 돼요. 알아야겠어요. 왜 우릴 버렸죠? 왜요? 마르코가 내 팔을 잡았어. 데이비드, 지금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먼저 돌봅시다. 그가 맞았어. 일본인 아이는 탈수 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독일 할머니는 저체온증 위험이 있었어. 프랑스 남자는 심장 검사가 필요했고 나는 심호흡을 했어. 진정하려고 애썼어. 의료진이 우리를 하나씩 검진했어. 경미한 연기흡입 탈진, 경미한 저체온증. 하지만 기적적으로 중상자는 없었어. 언론이 도착했어. 카메라, 마이크, 기자들. 살아남으셨군요. 어떻게 탈출하셨나요? 누가 구했나요? 누가 리더였죠? 사람들이 나를 가리켰어. 그 사람이요. 미국인. 그가 우릴 구했어요. 그가 우리 리더였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구한 겁니다. 모두가 도왔어요.
하지만 기자들은 내게만 집중했어. 이름이 뭐죠? 어떻게 하셨어요? 왜 승무원들이 승객을 버렸나요? 그 마지막 질문. 그게 핵심이었어.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 기관사와 승무원 5명도 조사를 받고 있었어. 나는 그들을 봤어. 복도에서. 기관사는 50대 중반. 스위스인. 20년 경력. 그는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 한 경찰관이 내게 설명해줬어. 화재가 1호차에서 시작됐습니다. 전기 과열로 추정됩니다. 기관사는 즉시 비상정지를 시도했지만 전력 시스템이 다운됐습니다. 그래서요? 매뉴얼상 기관사와 승무원은 먼저 대피해 외부 구조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믿을 수 없었어. 매뉴얼에 그렇게 써 있다고요? 승객을 버리고? 경찰관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 정확히는 승무원 안전 확보 후 외부 구조 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터널 내부는 위험하기 때문에. 말도 안 돼요. 나는 소리쳤어. 60명이 거기 갇혀 있었어요. 아이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도망쳤어요. 저희도 압니다. 법이 그게 뭡니까? 사람 목숨보다 매뉴얼이 중요해요. 마르코가 옆에 있었어. 데이비드, 진정해요. 진정할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문을 못 부쉈다면? 만약 한 명이라도 패닉에 빠졌다면? 우리 모두 죽었을 거예요. 경찰관이 말했어. 그래서 철도 회사가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매뉴얼이 적절했는지. 나는 비웃었어. 내부 조사? 그들이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겠어요? 다음 날 뉴스가 터졌어. 알프스 터널 화재 승무원 전원 승객 버리고 탈출. 기적의 생존 60명 전원 무사. 해병대 출신 관광객 승객들 이끌고 20km 도보 탈출. 전 유럽이 떠들썩했어. 철도 회사 CEO가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어.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의 판단은. 하지만 그의 말은 변명처럼 들렸어. 매뉴얼상 절차를 따랐지만 인간적 판단이 부족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나는 TV를 껐어. 보상? 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60명의 사람들이 죽을 뻔했어.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 했어. 일주일 후 생존자들이 다시 모였어. 스위스 베른에서. 60명이 한자리에. 독일 할머니 잉에, 일본인 엄마 유키, 프랑스 부부 피에르와 소피, 이탈리아 승무원 마르코. 우리는 서로 껴안았어. 울었어. 우리는 가족이 됐어. 죽음을 함께 넘긴 가족.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독일 대학생 한스가 말했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 법을 바꿔야 해요. 유키가 말했어. 승무원이 승객을 버릴 수 없게. 유럽 전역에서. 피에르가 덧붙였어. 우리는 결의했어. 60명의 목소리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우리 60명은 고타르드 60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 운동을 시작했지. 승객 우선 법안을 만들기 위해. 유럽 전역을 다녔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의회에서 증언했어. 언론과 인터뷰했어. 처음에는 무시당했어. 감정적 반응일 뿐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 독일 할머니 잉에는 독일 의회에서 눈물로 호소했어. 제가 그날 죽었다면 제 손자들은 할머니 없이 자랐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더 만들고 싶으세요? 일본인 유키는 자기 아이의 사진을 들고 이후 본부 앞에 섰어. 이 아이가 살 수 있었던 건 기적이었어요. 다음 아이는 기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프랑스 피에르는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경험을 생생하게 증언했어. 만약 데이비드가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어둠 속 터널에서 죽었을 겁니다. 승무원은 어디 있었죠? 그들은 이미 도망친 후였습니다. 마르코 그 이탈리아 승무원은 가장 용감했어. 자기 회사를 상대로 증언했거든. 저는 승무원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승무원이기 전에 인간이었어야 했습니다. 매뉴얼이 잘못됐습니다. 승객을 버리라고 가르치는 회사는 잘못됐습니다. 그는 해고당했어. 하지만 우리가 그를 지켰어.
모금을 했고 변호사를 구했고 부당해고 소송을 걸었어. 그리고 이겼어. 그 승리가 첫 번째 변화였어. 8개월 후 스위스 의회가 움직였어. 철도 안전법 개정안. 제7조 비상상황 시 승무원은 승객 대피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제8조 승무원의 사전 대피는 명백한 생명 위험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 제9조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법이 통과됐어. 우리는 의회 앞에서 서로 껴안고 울었어.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독일도 프랑스도 이탈리아도 오스트리아도 하나씩 법을 바꿨어. 1년 후 EU 전체로 확대됐어. 유럽 철도 승객 보호 지침. 우리가 해냈어. 60명이. 나는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갔어. 하지만 다른 사람이 되어서. 여행만 즐기던 배낭여행객이 아니라 세상을 바꾼 사람으로. 어느 날 독일 할머니 잉애한테서 편지가 왔어. 손으로 쓴 편지였어. 데이비드에게 오늘 뉴스를 봤어요. 프랑스에서 기차 화재가 있었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승무원들이 모든 승객을 대피시킨 후 마지막으로 나왔대요. 전원 무사했어요. 우리가 만든 법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한 목숨들이에요. 고마워요, 데이비드. 당신이 그날 포기하지 않아서. 사랑을 담아 잉애. 나는 편지를 읽으면서 울었어. 그리고 깨달았어. 우리가 구한 건 그날 60명만이 아니었어. 앞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었어. 2년 후 우리는 다시 모였어. 고타르드 터널에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간. 오후 2시 47분. 60명이 손을 잡고 서 있었어. 추모식이었어. 죽은 사람은 없었지만 우리는 추모했어. 그날 죽을 뻔했던 우리 자신을.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준 삶에 감사했어. 터널 입구에 동판이 설치됐어. 2023년 7월 15일. 이곳에서 60명의 승객이 버려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의 용기가 법을 바꿨고 세상을 바꿨다. 고타르드 60을 기억하며 나는 동판을 만졌어. 차가운 금속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어. 일본인 유키가 내 옆에 섰어. 아이는 이제 3살이 됐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 이 아이가 커서 물어볼 거예요. 엄마, 이게 뭐예요? 유키가 말했어. 그럼 뭐라고 말할 거예요? 내가 물었어. 말할 거예요. 세상이 너를 버려도 포기하지 말라고.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독일 청년 한스가 기타를 꺼냈어. 노래 하나 할게요. 우리를 위해. 그가 연주하기 시작했어. 느린 멜로디. 희망의 노래. 우리는 같이 불렀어. 60명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영어, 일본어로. 각자의 언어로.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노래가 끝났을 때 침묵이 흘렀어. 그리고 마르코가 말했어. 우리는 가족이에요. 영원히. 영원히. 우리 모두가 대답했어. 저녁이 됐어. 알프스 산맥에 노을이 졌어. 붉은 하늘. 아름다운 하늘. 우리는 산장에 모여 저녁을 먹었어. 독일 음식, 프랑스 와인, 이탈리아 파스타, 일본 초밥. 각자가 자기 나라 음식을 가져왔어. 스페인 노부부가 춤을 췄어. 프랑스 아이들이 뛰어놀았어. 우리는 웃고 떠들었어. 살아있음을 축하했어. 그날 밤 나는 밖으로 나갔어. 별이 쏟아지는 하늘. 고타르드 터널이 멀리 보였어. 어둠 속에 잠긴 터널. 그곳에서 우리는 죽을 뻔했어. 하지만 살아남았어. 그리고 세상을 바꿨어.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 해냈어요. 조용히 중얼거렸어. 바람이 불었어. 마치 대답처럼. 잘했어, 데이비드. 누군가 뒤에서 말했어. 마르코였어. 뭘요? 당신이 그날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를 이끌어줘서.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거예요. 맞아요. 함께.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어. 근데 알아요? 당신이 처음 의자 위로 올라가서 소리쳤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저 미친 미국인이 우릴 죽일 거야. 나는 웃었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우리는 같이 웃었어. 하지만 해냈잖아요. 네, 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헤어졌어. 각자의 나라로.
각자의 삶으로. 하지만 우리는 알았어.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걸. 왜냐면 우리는 가족이니까. 공항에서 잉의 할머니가 나를 꼭 안아줬어. 건강하게 지내요, 데이비드. 할머니도요. 1년 후에 또 봐요. 네, 꼭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봤어. 알프스가 점점 작아졌어. 저 아래 어딘가에 고타르드 터널이 있어. 57km의 어둠.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나는 알았어. 그 어둠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어. 집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게 똑같았어. 하지만 나는 달랐어. 이제 나는 알아. 세상은 때로 당신을 버려. 무책임하게. 냉정하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함께 싸우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벽에 사진이 걸려 있어. 60명이 함께 찍은 사진. 터널 앞에서. 우리는 웃고 있어. 살아 있어서. 함께여서. 나는 사진을 보면서 생각해. 그날 오후 2시 47분. 우리 인생이 바뀐 순간. 버려졌지만 포기하지 않은 순간. 그리고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다짐해. 오늘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거라고. 왜냐면 나는 알거든. 한 사람의 선택이,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60명이 증명했으니까.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나니까. 고타르드 60. 우리는 버려졌지만 살아남았어. 그리고 세상을 바꿨어. 이게 우리 이야기야. 끝이 아니라 시작인 이야기.